혹시 좀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좀 포인트? 전혀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 일본은 월세가 도쿄가 제가 그때 학생 기숙사 살았어요. 네. 그런데 와. 일은 그냥 카페나 편의점 메이드 카페.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알바만 하더라도 최저 시급이 제가 알기로 지금 X인 걸로 알고. 네. 짐 싸시죠 당장 갑시다 우리도. 예. MCR만 안 구합니까? Hello ladies and gentlemen. 잘하시네요. 본 프로그램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합니다.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킬링 토크쇼 청담살롱 그 화려한 6회막을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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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청담살롱의 호스트 일산의 아들 고향의 아들 MC 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회째 개그 나오고 계시는 우리 기병 청년 모셨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전해드릴 속보가 있습니다. 우리 5회까지 출연하셨던 우리 창원 씨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지금 어떤 분이 굴러들어온 돌이 바퀴를 뺀다고 새로운 자리에 이렇게 차고 계십니다. 우리 창원 씨께서는 요새 또 직장도 그러시고 지금 청년 활동도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잠깐 좀 한 주는 쉬시기로 하셨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창원 씨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줄 처음입니다. 6회 만에 최초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구독자 94명짜리 채널에 방송 게스트로 출연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동휘 청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MC님 뭐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봤는데 네네. 너무 얼굴이 좀 잘생기셔가지고 아닙니다. 꼭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찾아뵙고 싶어서 제가 연락 먼저 드려갖고 오게 됐습니다. 게스트 김동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 청소톡 시간도 코너도 이제 없애고 오늘은 좀 특집 코너로 특집 회차로 해서 게스트분도 오셨고 하니까 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 해외로 빠져나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습해요. 비가 와가지고. 근데 오늘 저녁에 또 비 온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날씨가 지난달 저희가 한 몇 회차 전까지 벚꽃에 우박이 내린다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너무 더워가지고 미쳐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더위가 10월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벌써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해외 나가야 되나 생각이 좀 들고. 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그 동남아랑 비슷해진 것 같아요. 네. 비도 그냥 전국에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한 곳에만 이렇게 싹 왔다가 내리고 뭐 이렇게 싹 왔다 가고 날씨도 엄청 습해지고 해서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시작 전에 이 방송은 오늘부터 토당 청소년 수련관 고양시 청소년 재단의 토당 청소년 수련관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은요 우리 고양시 청소년 재단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수련관이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전통으로 또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년 넘었죠. 네,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 학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고양시 토당 청소년 수련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희가 촬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머나먼 뭐라 해야 되죠?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저희가 자리를 잡은 이유로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간에 광고도 하나 맡겨주셔서 중간에 좀 홍보하는 시간도 잠깐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토당 청소년 수련관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인천에는 이런 게 있나 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인천도 그런가요? 청소년 시설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시설이 있었어라는 거에 관심이 좀 덜했을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로. 우리 고양시는 또 청소년 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16년 말에 만들어졌어요. 네네네. 9주년입니다. 아마 인천 있나요? 인천 광역시 단위에서 있을 겁니다. 광역시 단위에서 있구나. 그래서 저희도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튼 요새 청소년들이 또 미래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시설에 막 이렇게 자유롭게 놀러 오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는 뭐 끝나면 학원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렇죠. 다 이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뛰놀고 뭐 여러 가지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자기들 문화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재밌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등은 토당 청소년 수련관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삶을 살으셨고 뭐 어떤 청년이시고 어디 사십니까? 예, 어디 저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남동구라는 자그만 남동구가 뭘 작아요? 있고요. 남동구 하나도 안 작아요. 예. 우리 인천 자랑 좀 잠깐 해주시죠. 인천은 일단 공항이 있고요. 예, 공항. 그러니까 경제 수도입니다. 예, 연안부두 경제수도. 경제수도. 경제수도 남동공단이 있고요. 예, 예. 서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송도가 저 남동구에 있죠. 송도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연수구. 연수구가 송도는 또 그렇고요. 송도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월미도 뭐 많이 가셨습니까? 뭐 많이 갔죠. 여유가 느껴집니다. 네, 뭐 많이 갔죠. 예. 전문가 보스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 김용 씨 몇 주 전에 월미도 가시지 않으셨어요? 저 그때 차이나타운 갔어요. 네네. 그때 뭐 월미도 들어가는 뭐 트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타블라 했는데 못 탔었고. 그거는 없어졌어요.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아마 주말에? 있긴 한데 아마 운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운행을 안 할 날이 그것 있어서. 때문에 거의 한 10년 동안 놀라. 지금 인천 시민분들의 지금 뭐라 해야 되죠? 약점을 지금 짚으신 겁니다. 지금 되게 잘 관리되어 있던데. 분노 포인트를 누르셨어요 지금. 모른 척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번 선거 때마다 논란이었거든요. 트램 운행을 월미 가지고요? 무슨 열차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원래 깔았는데 그 열차를 이제 세금을 내서 깔았는데 열차랑 그 깔은 레일이랑 또 안 맞는다 안 해가지고 맞아서. 뭐 레일을 바꿔야 된다. 뭐 네, 그래서 네, 이걸 네. 그럴 거면 왜 깔았냐 뭐부터 해가지고 뭐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그게 아마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 분쟁이 발생한 지. 인천 전문가신데 고향 전문가가 아니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인천 차이나타운 어떻게 현지인들은 많이 가십니까? 중국 분들도 꽤 계시죠. 중국 네. 분들 꽤 계시는데 네. 한국 분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제가 그 인천 현지인한테 듣기로는 네. 사실 거기에 그 맛집이 이렇게 많이 없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많이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뭐 비슷하죠. 뭐 네. 똑같습니다. 어디 가나 관광지는 네, 좀 네, 프리미엄 네, 네. 값이 많이 관광지. 붙긴 하는데 맛은 거의 다 관광지. 비슷비슷하고. 아. 그래도 뭐 인천의 자부심. 인천의 네. 자부심. 딱 예. 자부심. 네. 1호선 타고 가면 제일 끝에 종착역에 그럼요. 거기서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하다.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에 계시는 청년이시고요. 저희 그 방송이 어떻게 지금 뭐 접하시게 되신 겁니까? 좀. 일단 뭐 MC님께서 이렇게 올리시는 네네. 그런 인스타나 네. 이런 거를 좀 찾아가지고 네. 유튜브를 봤더니 저랑 또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도 재밌고 풀 버전으로 볼 정도로. 혹시 좀 인상 깊었던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좀 포인트? 어려운 좀 재밌게 보셨던 포인트?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전혀 안 보신 것 같은데. 그 가짜 구독자를 예. 아니 그 모든 그 저기를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일단 네네. 제일 재밌었던 게 아무래도 요즘에 좀 청년들이 네. 이렇게 좀 약간 의욕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게 좀 많이 왜 이렇게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거. 그런 식으로 네네. 말씀하셨던 걸 제가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쇼츠가 하나 터졌어요. 지금 조회수 7천 찍힌 거 보셨어요? 7,000이요? 예, 조회수 7천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돈 빌리면 안 갚는 사람이요. 쇼츠를 올렸는데 청년 문제 7천.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돈 안 좋습니다. 떼먹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오케이. 방향성을 앞으로도 좀- 잡았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좀 빌런 유형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좋습니다. 많이 좀 앞으로도 담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랑 뭐 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인스타에서 이제 팔로우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DM으로 우리 청담살롱 방송 재밌게 보고 있다 하면서 본인도 한번 출연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출연을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좀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구독자 몇 명이십니까? 제가 지금 167명인가 우리보다 많네. 경쟁사였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약간 전문적인 세팅을 하고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저는 이제 그냥 편집, 음악 편집이나 이제 DJ 같은 약간 플레이리스트? 네, 플레이리스트 만들고 있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래서 이런저런 청년 얘기에 공감이 돼서 마침 또 나와서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또 흔쾌히 다 같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만으로 26이거든요. 만으로 26. 99년생입니다. 한 명이 빠지니까 평균 연령이 한 명 떨어졌습니다. 이게 청년이죠. 20대의 얘기. 예, 저희는 한 주 빠지면 바로 씹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창원쌤 농담입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뭐 어떻게 본인 인생사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원래 인천 분이십니까? 원래 인천 쭉 살고 있었고요. 인천 토박이. 예, 토박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인천에서 나왔고요. 원래 이제 철도 기관사의 꿈이 있었어요. 철도 기관사 꿈이 있어서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죠. 네. 출문 닿습니다. 예, 해보고 싶었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솔직히 잘은 못했어요. 네네. 한 4등급 정도? 여기 잘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아 그래? 예, 그러면 좀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면허증 같은 것도 땄는데 요즘에 저뿐만 아니라 청년분들 다 힘들잖아요. 네, 그럼요. 취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예. 일본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뭐 저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나라라든지 기업 와. 찾아서 계속 네네네. 돌고 있는 중입니다. 탐색의 시기를 대학교도 관련 학과를 나오신 거고요. 네, 운전 관련 학과를 나왔습니다. 어. 운전학과 나왔는데 좀 예. 취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니까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본인이 그 철도 기관사 준비하시면서 네. 이 경쟁률 뭐 좀 철도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철도 시장. 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관사 되려면. 일단 기관 근데 KTX도 있고 뭐 지하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무궁화호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사 저는 그 도시철도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도시철도라 하면 지하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랑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깊고 한도 끝도 없지만 야, 그럼 술자리에서 그 지하철 게임 되게 잘하시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1호선 대기하면은 술술 나오겠네. 예. 그런 거 하면 이제 아재 취급 바로 아, 받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도시철도랑 그 기차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뭐 무궁화호라든지 뭐 그렇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철도로 갈 거면 그냥 간단합니다. 솔직히 관련 대학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그 자동차 운전하려면 자동차 운전 면허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기차 운전하려면 당연히 도시철도 운전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따면은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하철이랑 우리가 아는 KTX랑 시스템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많이는 아니고요. 근데 면허가 또 달라요. 네, 면허 뭐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는 도시철도 면허가 있고 뭐 네네네. 기차는 기차 면허가 있고 있군요. KTX는 KTX 네. 면허가 있고. 그럼 이런 내가 식으로. 지하철 준비하다가 네. 고속철도 이런 데로 넘어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까? 환승이 됩니까? 환승되죠. 근데 그 KTX 진로를 면허- 환승할 수 있는데. 그 고속철도 면허를 따려면은 그 도시철도에서 3년 경력이 있어요. 또 아, 넘어가는 그래요? 거군요. 네. 네. 바로 그러면은 KTX 이런 데는 신입을 아예 안 뽑아요? 안 뽑아요. 다 경력직이시고. 또 처음 알았네. 좀 층위가 높군요. 네. 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거든요. 마을버스, 아니, 그 고속버스 운전기사 하려면 네네네. 마을버스 기사라든지 이런 그 경력이 몇 년 있어야지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랑 똑같은 약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럼 대우도 좀 그런 때가 고속철도가 더 좋나요? 훨씬 좋죠. 훨씬 좋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네. 포레일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네. 들어가고 싶은데 저 네. 제발 좀 뽑아주세요. 네, 들어가고 싶으면 제가 아마 8천만 원 수준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8천만 원에서 한 1억 포레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준비를 하시다가 몇 년 정도 준비하신 겁니까 그러면? 좀 부끄럽지만 네. 한 3년 정도 준비를 오. 했는데 3년.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제가 부족한 거였죠, 그죠? 어려운 시험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준비하고 뭐 그 회사 이제 공고 준비하고 이런 거 다 합쳐서 3년 정도. 아니요, 그 면허증은 다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도시철도 면허, 관제사 면허, 와. 산업기사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이건 따로 기사도 하고, 산업 기사도 있어요? 산업기사도 있어요. 근데 와. 그거 땄는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또 부럽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취업하시면 아니 근데 돼요. 그럼 면허 학원이 있어요? 면허- 면허 어디서 따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일단 쉽게 얘기를 네네. 하면은 근데 보통 이제 철도 관련 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안에 학원이 있는 느낌이라 네. 거기서 이제 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는 약간 거죠. 대학교 평생교육원 같은 그런 느낌.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또 있군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시다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가봤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뭐 여기 직전까지 가봤다, 뭐 면접까지 가봤다라든지 뭐. 일단 뭐 입사 시험은 필기에서 다 떨어졌고요. 아, 면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면접 가면 자신 있거든요. 예, 치열하구나. 준비된 인재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 보내줬던 거는 이제 9호선 혹시 서울 9호선 타보셨어요? 예. 지역철로 유명한. 그 인턴은 3개월 정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렇게 해보셨군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기관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까?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구나. 네. 근데 사실은 지하철이라든지 기관사라든지 이게 그 코레일도 그렇고 정년이 되게 잘 보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따지자면 이제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뽑을 사람이 있는데 정년은 점점 늘어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때문에도 또 자리가 안 나는 것도 있고 네. 또 자리도 없는데 준비하는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더 들어가기 힘들군요. 네네네. 경쟁률이 한 몇 대 1 정도 됐습니까? 그 제가 했을 때는 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허를 다 따고 나서도 다 따고 나서 같은 친구들이 와요. 예, 같은 친구들이 예. 면허를 그런 딴 똑같은 친구들이 와요. 친구들이? 예. 그한 40대 1 정도 됐던 것 와. 같습니다. 기업마다. 40대 1이요? 예. 와. 그거 따려고 준비하는데도 몇 년 걸리는 우와. 거잖아요. 보통 한 1년 정도 잡죠. 네네. 아니 산업기사도 엄청 어려운데 그거 시험 보기도. 예. 아. 야, 그렇게 자격증까지 다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도 안 나지만 거기에 또 준비한 사람도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또 몇 년 준비하시고 좀 지치고 좀 힘드심을 느껴서 결국엔 이제 선택하신 게 해외다. 해외다라고 선택을 하셔서 네. 그런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게스트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언제 가신 거죠? 뭐 간 거는 작년 5월에 처음 네. 갔던 것 같습니다. 유학인가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솔직히 여행으로 갔죠. 여행으로. 네, 여행으로 맨 처음에 일본을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어디 일본 어디로 가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도쿄를 갔던 것 같아요. 도쿄. 원래 좀 일본을 좋아하십니까? 일본 문화라든지 일본 솔직히 애니메이션은 뭐 네. 좋아하세요? 뭐 저희 나이 또래라면 원피스, 뭐 나루토 블리치 모르는 사람 저는 간첩. 진격의 거인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예, 저도 요즘 빠졌습니다. 진격의 거인 너무 보세요? 재밌던데요? 야, 정말. 그 실한 거 아십니까? 예? 그 저희가 모두가 사실은 다 LDI인데 그 LN 예고가 역사였다고, 없어지면서 죽을 때 저희 네네네. 기억을 지운 겁니다. LN 예고가. 그래가지고 이게 실화란 진짜 실화입니다. 이거 지금 근데 그 작가가 기억이 돌아와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 네. 제가 정말 저도 애니메이션 안 보거든요 원래. 근데 정말 인생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 네. 재밌습니다. 재밌죠. 아무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많이 보시고 하셔서 원래 좀 좋아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가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휴식하러 가는 데는 굉장히 좀 적절하다. 한국은 물론 절대 한국도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절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청년이고 요즘 이제 경쟁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럼요. 경쟁이 좀 빡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청년층이 그렇게 막 경쟁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압박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좀 빨리 시작돼서 네네. 네. 앞서 인구도 좀 비율이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20대까지 해서 한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 10대 8%. 8%. 네. 우리는 11.5%네요. 11.5%. 그러니까 거의 따라왔네요. 예. 거의 비슷해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조금 더 높긴 하네요. 네, 조금 더 많죠. 8% 많이 떨어졌네요. 정도면 11.5%니까 뭐 30대까지 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행 갔다 다시 오신 겁니까 한국으로? 여행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네. 취업 준비를 조금 했는데 네네. 그때도 이제 그냥 그 그때 원서를 놀러 간 거고 다시 와서 마음을 다잡고 네, 그래, 공부를 기관사 했죠. 한번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면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필기에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와.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철도 시장이 좀 크거든요. 그쵸. 네네네. 제일 땅덩이가 일단 네. 넓고. 예. 그래서 어디 보면은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철도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일본의 것을 좀 많이 카피한 우리나라가요? 흔적이 되게 많아요. 그래요? 일단 당장 우리나라 거의 보면은 교통이 우측 통행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근데 코레일 그 기차 보면 다 네네. 좌측 통행이에요. 그것도 있고 일단 기본적인 게 일단 좀 그랬나? 기본 일본 토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취업을 하고 싶다. 좌측이군요. 좌측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구나. 도전을 하려고 갔죠. 네. 그랬었죠. 그러셨군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근데 그 우리나라가 철도가 처음 깔릴 때 아무래도 일제 강점기라서 그런 게 있는 그쵸. 건가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영향이 크죠. 네네. 그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 경인선, 경부선 까놨고 그쵸.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역 그 옛날 그 건물도 네, 그 그것도 일제 시대 때 허물지 않고 그대로 있고요. 있었던 건물이고. 또 그런 게 있구나. 이거 재밌네. 우리나라랑 그 일본이랑 뭐 또 차이 있습니까? 지하철이랑 철도에서.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장단점 좋네요. 한국 철도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시민 친화적인 거. 그다음에 시민 친화적인 거. 그러니까 약간 좀 투박하지 않고 디자인 세련되는 거. 약간 이런 건 확실히 세련된. 일본이 우리나라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확실하고. 훨씬 세련돼요? 이거 훨씬요. 훨씬 세련돼 있는 것 같고 KTX가 있으면 거의 신칸센이 있잖아요. 네네네. 낡았습니다. 일단 신칸센. 신칸센이 많이 낡았어요. 낡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크린 도어가 다 의무적으로 오 설치가 맞아. 네네. 일본은 스크린 도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거 그리고- 얘기 안 나옵니까? 스크린 도어 설치하자고? 근데 이제 일본은 얘기 나오는데 네. 중요했던 게 이제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국영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철도가. 국영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영화. 죄송합니다. 나라에서 예예. 네. 아닙니다. 그걸 많이 하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민영화예요. 그래서 회사가 수익이 안 나면 거의 안 하니까 스크린 도어는 수익이 날 일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사실은 별로 이렇게 회사 안전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게 이제
가격이 비쌉니다. 일본이 확실히. 그쵸. 네, 민영화에서 가격이 비쌉니다. 민영화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저 유럽 가봤는데 유럽도 철도가 거의 다 민영화여가지고 비쌉니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노인분들을 위한 우대 정책 같은 것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화기 때문에. 와. 그쵸. 우리나라가 특이하죠. 그 없애자 말자. 우리나라는 공짜잖아요. 노인 65세 이상이면. 그래서 없애자 말자 요즘 말이 많은 걸로 알고. 네네네네. 이거 없구나. 네. 와. 그러면은 일본은 뭐 65세 근데 워낙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아서 그걸 다 무료로 해주면 그걸 해주면은 네, 그 세수가 완전 부족하겠구나. 또 그런 문제.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철덕이십니까? 철도 덕후? 저는 그랬다가 네. 지금 이제 입사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다 줄었습니다. 관심이 줄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진짜 그럼 막 열차 같은 거 막 디자인 막 외우고 막 이러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역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역 이름 외우는 거는 뭐 당연히 했었고 여기를 외우는 건 했었고 그다음에 약간 이거는 약간 왜 여기에 만들어졌나 2호선 같은 거 서울 2호선 왜 여기에 만들어졌지 약간 이런 것들 찾는 거는 했었죠. 와. 일본이 그 철덕 문화가 되게 장난 아니죠. 예, 장난 아니죠. 막 찍어서 막 올리시던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게 왜 그게 덕후가 되는 거예요? 잠깐 존중해 주세요. 존중은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철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약간 좀 각 역에 이렇게 딱딱딱 서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일단 자동차나 이런 거는 이제 지연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렇죠. 그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맞추는 약간 맞추는 그런 게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열차도 뭐 디자인이 뭐 마음에 들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신기하다. 아니 그런 거 일본은 되게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릴스에서 봤는데 뭐 몇 시 몇 분에 지나가는 거 찍으려다가 어떤 사람이 그 천천히 달리게 하면서 지나가가지고 그거 봤습니다. 멱살 잡고 네, 봤습니다. 예. 그 난리 나는 겁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난리 나겠죠. 왜냐면 그게 뭐죠? 약간 특별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는 차가 아니라 아마 특별한 차인데 좀 데코를 좀 해서 네, 그러니까 그 날만 그 시간에만 오는 차인데 그래서 그걸 찍고 싶었는데 망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네. 역시 일본은 그런 덕후 문화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셔서 어떤 생활을 하셨습니까? 일본 가서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채용이 안 돼가지고 갔는데 일본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생판 모르고 저는 생판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 씨도 저기 일본 저 교환학생 출신인데 그분은 네. 워낙에 또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하기 때문에 가셨는데 부럽습니다. 큰 용기시네요. 야, 근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 비자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일본어 학교에 진학을 했죠. 제가 대학교는 졸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학을 다시 가는 건 좀 그랬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건 재밌는데 학교가 안 맞는 거예요. 공부하는 걸 워낙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알바하다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회화는 좀 뚫리다 보니까 학교는 그만두고 그러니까 현지 회화 정도는 이제 가능한 수준이 됐고 가능한 수준까지 넘어왔습니다. 준비가 감히 되셨구나. 얘기하자면.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지금 상황은? 좀 깊게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네네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철도 쪽을 가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 채용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무한 경쟁 채용 문화고, 네네. 일본은 이제 신졸 채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채용? 신졸 채용이라 그래서 신졸. 네, 그래서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대학원이나 졸업 예정자 많이 뽑는 거예요. 아까 기회를 주는구나. 신규를 보는 채용. 거구나. 그러니까 뭐 좀 낡은 사람 뽑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동희 씨는 지금 일본 대학교를 간 건 아니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되는. 자격이 안 돼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본에 그래도 가야 되나? 일본이 일자리 많고 네네. 그래도 일단 다른 제가 일이라도 해야 원하는, 되나? 네, 네네. 취업은 가능하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일본 주변 친구들이 호주로 좀 많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무조건 좋으니까 네. 일본이 급여가 요새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면서요? 많이 안 좋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 우리도 최저임금 뭐 일본 정도 맞춰야 된다 뭐 네네네. 토론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일본이 임금 인상률이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없죠. 뭐 거의 금리도 뭐 거기다가 네. 또 장기 엔저였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죠. 뭐. 그래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제 물가만 올라가고. 수입품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 비교해보면 한국도 뭐 만만치 않게 오르기는 한 것 네, 같아요. 네, 뭐 네. 편의점 보면 뭐 살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본 갔을 때는 엔저다 보니까 좀 싸게 많이 샀죠.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럼 보통 뭐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뭐 이런데 다니면 한 달 한 뭐 지금 한 200 뭐 230 뭐 이 정도 받는데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그 종목에 따라서 그다음에 직종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무래도 사무직, 한국 분들도 사무직. 네네,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 사무직이면 제가 듣기로는 4년제 조리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80만 원에서 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내 인턴 정도네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 일본은 월세가 어마무시합니다. 살인적이죠. 그거 사셨을 때 얼마였어요? 도쿄가 제가 그때 학생 기숙사 살았어요. 네. 그런데 75만 원. 와. 근데 좋은 데 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 기숙사에서 그 발코니 예예예 그 부잣집 도련님들만 사는 막 그런 그 엘리트 기숙사 막 이렇게 엘리트 있고. 기숙사. 그래서 약간 그 뭐지 그 집이 화려한 퀄리티가 화려한 게 아니라 그 목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시나가와에 살았는데 약간 용산구. 야. 제가 간 게 아니라 그 유학원에서 해줘가지고. 용산구에서. 아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현지에서는 이제 힘들다 뭐 좀 너무 현지에서 이렇게 너무 외롭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보면 좋은데 살면서 뭘 그렇게 해. 잘못된 거죠. 75만 원이나 내면서 그렇군요. 또 월세 부담이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한 원룸 이런 데는 원룸도 솔직히 한국보단 비싼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시나가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 기숙사였다 보니까 그만큼 싼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구에 보통 평균 이제 원룸 간다. 그럼 뭐 거의 100만 원은 와. 네네. 좀 도쿄 안은 그냥 비싼 것 같아요. 도쿄 안은 비싸고 오사카는 좀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 오사카는 좀 더 저렴하고. 그러면은 가서 뭐 하셨습니까? 뭐 이것저것 일도 해보시면서. 일은 그냥 뭐 카페나 편의점 메이드 카페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가보고 싶었어요. 정희 씨가 오므라이스 한번 그려주고 싶었는데 어이씨구나.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한국 오시면. 그럼요. 그럼요. 너무 많이 듣던 얘기라서 똑같습니다. 카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편의점도 가보고 캐셔로 이렇게. 네, 캐셔로도 해보고. 네, 거의 월급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알바는 우리나라도 비슷한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직종 따라가지고 알바도? 우리는 뭐 최저임금은 있죠. 근데 직종마다 차이가 뭐 힘든 고깃집 이런 데는 좀 15,000원 뭐 이런 사장님의 재량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200엔에서 1,500엔 사이에 다 끝나요. 그래서 12,000원에서 15,000원. 그 안에서 다 움직입니다. 거의 이제 비슷비슷해졌네. 옛날에는 일본이 알바 시급 진짜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우리나라 엄청 높긴 높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일본도 최저임금이 똑같은 거죠? 직종마다 최저 상한선이 막 하한선이 다르진 않죠. 그건 있는데 거기는 되게 특이하게 그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맞아. 그래서 이번에 토론에서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서울이랑 부산이랑 최저임금 다르게 둬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저는 단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물가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오사카랑 도쿄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최저임금이 오사카가 낮기 때문에 임금이 여기 후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쿄로 빠져나가는구나. 그래서 다 오는 거죠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치우쳐지는군. 워낙 또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올렸을 때 뭐 자영업자들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 적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게 항상 얘기가 매년 나왔던 게 뭐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을 둬야 된다. 아니면 뭐 지역별로 차등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일본에서 있다 근데 이게 낮은 지역에서는 높은 지역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게 또 우리도 서울로 또 더 빠져나갈 수도 있다. 지방에 있던 인력들이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해보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약간 계속 그 강조드리지만 경쟁적이지는 않아요. 일본이 문화가. 그러니까 일을 조금 못해도 괜찮아. 대신에 급여는 적게 줄게. 그 문화예요. 안 자를게 그다음에. 그런 문화고. 네, 딱 그 문화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좀 이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매번 우리 회차 때 말씀드리지만 진짜 초, 중, 고 때부터 뭔가 하나 꿈을 딱 본인이 정하는 것도 정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위에서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데서 넌 이걸 해야 돼 하고 정해서 그것만 정말 열심히 달려고 정말 살인적인 입시 문화를 통해서 가고 또 대학교도 뭐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또 대외 활동해야지 뭐 스펙 쌓고 뭐 해서 또 막상 취업하려고 하면은 요새는 또 취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제 경쟁적으로 경쟁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덜합니까 일본은? 그럼요. 말 못하죠. 진짜요?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그 사무직
엄청 지금 힘들죠. 네네. 제가 그쪽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데 네네네. 일본은 사무직도 원하면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 근데 대신 월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신에 들어가면 뭐 실적 압박도 덜 받고요. 그다음에 안 잘려요. 잘 안 잘려요. 그러니까 정말 안 잘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관두는 게 아니면 아니면 안 잘려요.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열받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능력이 좋고, 그러니까 봤을 때 난 능력이 좋고 상사가 능력이 안 좋아. 그럼 저 사람보다 내가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없어요. 대신. 인센 뭐 이런 거 아예 없고. 보너스는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능력제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무조건 돈 많이 가져간다. 호봉제로 네. 공무원 사회랑 똑같네. 연봉서열이에요. 연봉서열. 그러니까 나도 안 잘린 대신에 쟤도 안 잘려. 공무원 사회가 딱 그렇다거든요. 네. 예.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우리 기병 씨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저요? 또 뭘 이렇게 많이 아니, 써오셨어요? 지조하려고 지금 많이 써왔어요. 예. 오늘 이제 해외로 나간 청년들의 마음을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나가 보시니까 이건 좀 새로운 기회로 느껴졌다라는 게 좀 있나요? 한국에 비해서 이건 좀 다르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국도 물론 좋은 게 엄청 많다고는 생각해요. 네, 해외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당연히 장점도 있지만 스마트폰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또 행정 빠르죠. 행정 빠르죠. 주민등록본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프린트하는 데 있으니까 진짜 그런 나라 없어요, 진짜로. 그다음 배달. 그렇죠. 배달 압도적이죠. 그 쿠팡 같은 얘기해도 돼요. 우리 유튜브인데 뭘.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주문하면은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주문해도 내일 새벽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배송하는 쿠팡 로켓 배송. 야, 이런 거 물류 이런 거라. 치안도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좋고. 그렇죠.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장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치안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좀 더 좋습니다. 치안은 더 좋고요. 일본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분들이 약간 남의 민폐 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 성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과장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딪혔어요. 예를 들어서 오지랖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 심한데 일본은 일단 무조건 남남에다가 그다음에 약간 죄송합니다. 무조건 스미마셍 먼저 나오니까 그런 약간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쟁학과 없는 것도 말씀드렸고 치안 좋은 거 그다음에 일자리 많아서 그런 것들 그런 거는 확실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잠시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준비한 사업을 하나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2025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배 청소년 3대3 농구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농구팀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양 오리온스였다가 이제 소노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소년 3대3 농구 대회를 하는데 우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3대3 농구 대회 우리 중고등부 농구대를 운영한다고 하고요. 관람객도 이벤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30일 토요일부터 6월 1일 일요일까지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우리 아이들 응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참가는 이미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 토당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3대3 농구대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실은 저도 주변에서 한국 이런 경쟁 사회라든지 이런 취업이 안 되는 환경에 좀 환멸감을 느껴서 일본 쪽을 찾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한두 명 주변에 좀 있는데 그렇게 일본으로 떠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동희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쟁이죠. 경쟁 확실히 가면은 좀 여유로워요, 뭔가? 엄청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돈을 약간 저는 욕심이 많은 편이라 가지고 급여가 적으면은 저는 좀 못 참겠더라고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일본은 좀 급여가 적기 때문에 조금은 나랑 안 맞는다 싶지만 그러니까 나는 큰 꿈 없고 그냥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안 잘리면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이기만 하면 돼. 그럼 일본 저는 강추합니다. 국내에 있을 때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다 보면은 내가 안 되는 건가? 내가 좀 모자라서 그런 건가? 나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근데 이제 그 일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저의 이제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 대학교 4년 나오고 입사 시험도 3년 했어. 근데 신입으로서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한 거겠지 하면은 일단 취업을 3년을 준비한다는 걸 이해를 못 해요. 이거 2, 3년을 왜 취업을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이가 저희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거기 갔더니 친구들이 다 대리 찍고 이미 군대를 안 가는구나. 대리 찍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입을 내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적구나.
다른 친구들은 20살 때 그냥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도 다 취업을 하는데 내가 너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안 된다고 비관만 하고 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죠 일본 가가지고. 근데 그 학원에서 그 강사하셨다는 건 언제입니까? 그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솔직히 네. 아니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약간.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역 판정을 받았어요. 애초에 공익이었는데. 포장해주세요. 김영 씨 갑자기 물을 드시네요. 하세요. 저희는 하지만 모든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을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덕에 저는 두 발 벗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약간 놀리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저희가 얘기해야 돼.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 산업체를 하다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산업체가 이제 9to6 근무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학원 강사. 그러니까 저는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학생들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약간 천직 비스무리하고 잘 맞았어요. 찾으셨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이제 대학교 병행하면서도 같이 이제 무슨 과목 하셨는데요? 과학했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근데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인상이 푸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창원 씨보다 훨씬 인상이 좋기 때문에 우리 하루 안 나왔다 바로 이제 너무 바로 그냥. 아무튼 그래서 우리 김영 씨는 혹시 이렇게 좀 이런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저는 사실 그 지역에 남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고민하는 게 지역에 남는 자와 지역을 떠나는 자의 대결.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친구 2명이서 설빙을 먹는데 이민 가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캐나다, 미국으로 가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 좀만 더 남아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당장 나는 일자리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경쟁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청년들이 나간다 했을 때 붙잡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이 문제가 한두 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었고 되게 자조적인 표현들이죠. 10년 넘었죠. 헬조선이라는 그렇죠. 표현이. 탈한국부터 시작해서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그렇죠. 이렇게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결국에는 이런 기조가 이제 저출생으로 이어진 거죠. 저는 이런 지역 소멸 이렇게 청년들이 힘들어 자기가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 30, 40대가 계시기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자녀에게도 이런 걸 물려주지 않는 게 좋겠고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그런 인스타에서 보는 그런 부잣집 아들 딸들처럼 이렇게 키워줄 자신도 영어 유치원 아침부터 이렇게 데려다줄 자신도 없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안 낳는 게 낫겠다. 그럴 바엔 우리 부부가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다 그렇죠. 하면서 출산율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고 하는 건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서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멜팅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태극기가 맞습니다. 녹고 있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크루즈 게작트. 네 맞습니다. 한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 주제로 이제 다뤄진 영상인데 댓글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댓글이 나왔어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박수 치시면서 맞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촉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보고 왔는데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인은 고립되고 청년은 방치되고 교육엔 영혼이 없고 사회엔 정의가 없고 결혼에는 사랑이 없고 아이에겐 꿈이 없다. 와, 저는 이걸 딱 보는데 이거 뭐 명문이네. 이거 뭐 어떡하죠? 뭐 떠난다는데 말릴 수 있나요? 안 낳겠다는데 낳으라 할 수 있는가? 정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청년으로서요. 제일 슬픈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들어도 반박을 하고 싶어요. 한국 국민으로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갖고 약간 더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무력감, 민망함.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혹시 김영 씨는 주변에 좀 떠나는 청년 실제로 있습니까? 지금 미국, 캐나다로 갈 걸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비자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세가 좀 변형했다 보니까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체하는 걸 가능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캐나다가 되게 유행이었는데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튼 유행이었는데. 생각보다 캐나다가 지금 많이 그렇게 좀 경기도 일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캐나다가 그 낮인가 밤이 되게 길대요. 그 날씨 전화적으로 북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하대요. 캐나다가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보니까 일본이 이제 좀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으로 좀 일본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문화권으로. 제가 봐도 한 두세 명 정도 교환학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워홀 이런 데로 일본 가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뭐 호주라든지 뭐 유럽 쪽으로 가는 것보다 워낙 또 물가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좀 엔저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서 네네. 일본 문화도 사실은 우리한테 거부감이 많이 없고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익숙해진 세대고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일본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 일본만의 그 분위기가 좋죠. 예. 그 저는 좀 느릿느릿하고 예. 짱구노 모멀레 나오는 그 해지면서 이렇게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골목길 걸어가면서 너무 이렇게. 좋죠. 그 급여만 솔직히 문제가 해결되면은 네. 거의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의 약간 상위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완벽한 나라 없다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약간 임금이 지금은 좀 약간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 진짜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본 하면 선진국 뭐 배워야 될 뭐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도 많이 따라잡았죠 일본을. 경제적인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생활 수준이요. 네네. 솔직히 그 일본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저희가 오늘 기분 나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아니 양국에서 다 강사하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 어차피 일입니다. 예, 예. 좀 벽을 하나 해주시고. 그래서 일본 분들이 보셨을 때 약간 좀 허탈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생활 수준 허탈하다.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 같아요. 항상 네네네.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밑에라고 생각한 그런 좀 기조가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친구들이 보면은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아니 잘 살다기보다는 생활 수준이 왜 이렇게 높아졌지? 높아졌지. 네, 약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일본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처음 해외여행으로 이제 알바를 해가지고 비행값을 모아서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가서 보면서 역시 그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딪히면 스미마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거기가 네, 다. 그러면서 이게 일본이구나. 약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혹은 추월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게 코로나 때 그 대응을 보니까 이게 일본은 그 그래프 그리는데도 이거 테이프로 붙이다가 테이프가 여기 위로 천장으로 넘어가가지고 확진자 이렇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시스템적인 것도 그렇고 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좀 시기를 놓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아날로그 많이 쓰죠. 그죠. 아직 그 뭐 결제 받을 때 요즘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전자결제로. 사용하는데 거기 아직도 도장 찍고 있어요. 그렇죠. 서명하고 도장 찍고 그다음에 그 사원이 주임한테 가서 도장 받고 또 팀장한테 가서 받고 이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 도장은 또 뭐라 그럴까요? 윗분보다는 작게 찍어야 되고 어디 찍어야 되고 이런 거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는 저랑은 약간 맞지 않더라. 근데 다른 맞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뭐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시던 분들은 이제 적응이 되죠. 그 문화가 불편하지 않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문화, 고유성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이런 왔을 때, 행정적인 좀 마비 사태가 왔을 때 이게 쉽게 좀 이렇게 스톱이 돼 버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크도 막 그 아베가 막 그 이상한 마스크 쓰고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 뭐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있으셨던 분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유롭다 이런 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팩스 쓴다면서요, 일본? 팩스. 그다음 그 팩스를 저는 솔직히 한국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저도 초등학교 팩스 쓸 줄 아세요? 저는 이제 인턴 할 때 자주 썼어요. 그래요? 보내는 것 때문에. 이거 스캔하고 이거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저는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하면 띠띠띠띠띠 그렇죠. 해가지고 통신 완료. 됐습니다. 그렇게 좀 신기했습니다. 아예 뭐 그런 거 안 되죠. 뭐 주민 24처럼 뭐 민원 24 들어가. 정부 24 들어가. 홈택스로 세금 신고하고.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이게 수기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 구청 가서 내거나 하고. 월세요? 월세 제가 할 때 되게 특이했던 게 일단 고지서가 날라와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일본 분들이 계좌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 분들도 기본적으로 은행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는 편의점 가서 이제 결제해야 되고. 폰뱅킹 안 돼요? 되긴 하는데 외국인한테 일단 접근이 좀 힘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모로 조금 그런 불편함은 감수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신 거죠? 저는 만족합니다. 급여만 높았다면 거기서 이민을 고려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외국 나가면 애국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한국의 장점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떠날 수 있으면 떠나겠다라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이런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희님은? 저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공감하고 일단 근데 솔직하게 근데 정말 전 본질적으로 보면은 한국이 취업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다 돌아올 친구들. 일자리가 워낙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업 문제만 해결되고 그 급여가 그러니까 뭐
뭐 신입으로 들어가는데 400, 500 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쵸. 네, 그냥 좀 아니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 이건데.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했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되면 분명히 거의 많이 돌아올 것이다. 맞습니다. 선진국 맞습니다. 우리나라 봤을 때. 아 그러면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그 저희가 그 해외여행 편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창원 씨가 일본에서 최고 1등 여행지가 어디냐? 일본을 한 몇백 번 가셨어요? 1등이 히로시마라고 하셨습니다. 히로시마.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일본 여행지 1등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사카 좋아합니다. 오사카. 근데 창원 씨는 좋습니다. 오사카 거기 출신이셔가지고 예, 그래서 뭐 안 꼽은 걸 수도 있어요. 오사카 뭐가 좋습니까? 일단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도쿄도 물론 사람 많습니다만 도쿄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좀 있고요. 약간 서울 같은 그런 느낌. 네, 근데 약간 오사카는 부산인데 엄청 큰 부산 느낌. 그러니까 좋은데요? 되게 매력적이고 독특하고 부산 같은 약간 이런 인토네이션도 있고 억양도 있고요. 청년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쳐서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성세대 분들의 생각은 우리 저기 동희님도 이제 내가 취업이 이렇게 안 돼서 해외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기성세대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좀 눈을 낮춰서 다른 데를 지원하든지 다른 일을 알아보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신 분 계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마 근데 반응이 이미 말씀하시면서 눈빛에서 그러니까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하셨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 요즘에 청년들이 눈을 안 낮춰서 그래 다 300, 400 받으려 그래. 그러면은 공장 가서 하면 되지. 그럼 이제 역으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 어른분들의 자제분들이 거기를 가셨을 때 손뼉 치면서 환영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 100이면 100이면 다 우리 자식은 안 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금 원하시는 데는 어쨌든 공기업이고 다 뭐 공무원이고 이런 자리니까 아니 그럴 거면 좀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데서 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아서 기관사 하면 되지 않느냐 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였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해외로 국내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긴 합니다. 당연히 납득 가능한 얘기인데 많이 들으셨죠? 엄청 많이 들었죠. 엄청 많이 듣고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든 호주든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호주든 갔을 때 기관사 경력을 쌓는 건 뭐 당연히 그건 목표가 될 거고 그때 제가 한 뭐 10-20년 뒤는 제가 봤을 때는 국내로 다시 돌아와서 보거든요. 사회가 좀 괜찮아질 거라 봐서 그때 이제 역량이 되면 얼마든지 기쁘게 돌아올 의향도 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한 이 경쟁의 사회에서 어쨌든 여유로운 나라 일본을 갔다 오셨고 지금 그러면 또 호주 지금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 중이시라고요? 예, 지금 비자 다 나왔고 지금 녹화일이 이제 21일입니다. 5월 28일 날. 다음 주 올라갈 때쯤에는 나가 계시겠네요. 그러네요. 그럼 현지에서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Do you know 청담 살롱 이러면서 호주 지사장이 연락 주시면은 뭐 얼마든지. 호주 현지 특파원으로 해가지고. 그럼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지난주에 그거 소개했잖아요. 호주 그 SNS 금지.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요. 호주에서 지금 16세 미만 아동이 그 SNS 계정 못 만들게 올해 말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아마 맞습니다. 반발이 만만치 않은 걸로 맞습니다. 친구들이 이미 뭐 왕창 그래요? 벌써부터 뜨끈뜨끈해요. 좋은데요? 그래요. 근데 호주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요새 호주를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일단 그냥 뭐 무대뽀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아무래도 일본 가고 이제 또 해외로 자꾸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좀 많아지고. 해외를 이미 떠난 친구들하고 아무래도 좀 인맥이 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근데 호주로 갔던 친구들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왜 안 돌아와? 했더니 기본적인 알바만 하더라도 최저 시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생활 영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안 돌아오냐. 맛 보러 가고 싶다. 그럼 일본 생활은 이제 끝내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일단은 뭐 비자적으로는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호주든 일본은 급여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거기 이민 가고 싶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급여가 제가 아는 정보가 같다면은 거기도 뭐 얼마든지 이민 가고 싶어요. 또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있고는 싶은데 어쨌든 일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 있으면 무조건 여기 있죠. 여기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파트타임을 해서 이렇게 그냥 직장이 없이 파트타임으로 이제 그냥 이렇게 한 달 생활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었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제 알바만 하는 20대들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뭐 요새 젊은 애들은 직장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알바만 한다 이러면 사회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안 좋은 현상이다 하는데 외국은 그런 분이 많이 계십니까? 일본은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프리터 문화 뭐 유명하죠. 프리터 문화가 뭐예요? 그 알바만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 프리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는 알바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살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저축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고 결혼 포기하면 충분히 먹고 살아요.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알바만 하더라도 최저 시급이 제가 알기로 지금 25불인 걸로 알고 있어요. 25,000원? 네. 호주 달러로 25불인가요? 그래서 한 2만 3, 4천 원. 와. 그 정도면 물가가... 짐 싸시죠 당장 갑시다 우리도. 예. MCR만 안 구합니까? Hello ladies and gentlemen. 잘하시네요. 물가가 비싸더라도 이제 뭐 충분히 버틸만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계산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그 나라에서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좀 그런 걸 뭐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그것도 그냥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저는 좀 놀랐던 게 호주를 많이 찾아보고 이제 챗GPT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한테도 물어봐도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전직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20, 30대는 약간 MZ 세대 쪽에서는 이제 이직이라든지 이런 활발해졌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그 직장에서 이제 승진해서 이제 올라오고 뭐 이런 문화였는데. 근데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니까 50대 분들도 과감하게 이직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50대 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좀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직장 때려치우고 갑자기 뭐 전기기사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그쪽으로 간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분위기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던 일을 관두고 갑자기 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외로 떠난다. 아니면 국내에서라도 뭐 다른 일을 하겠다, 알아보겠다. 직업 변경이 이렇게 하면은 진짜 주변에서 시선이 일단 곱지 않죠. 굳이 뭐 그러니까 도전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호주는 확실히 또 서양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그러 관대한 좀 그런 문화가 또 있군요. 그 워홀 준비하는 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좀 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그 수수료 수수료가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뭐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랑 그다음에 건강검진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두 개 있으면은 거의 99% 정도는. 근데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이게 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제도예요? 그러니까 관광 목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일하면 안 되잖아요. 관광비자로 하면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하는 걸 허락해 줄게. 대신 세금 좀 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열어주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 이렇게 나라마다 이렇게 열어주는 건가요? 근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도 나라를 보죠. 특히 선진국은 거의 어지간하면 열어줘요. 많이 열어줘요. 이제 저기 개발도상국은 좀 미안하지만 많이 안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왔다가 없어지는 경우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로 사라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또 있어서. 우리나라도 워킹홀리데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올 수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들어와 계시지도 않나요? 또 이렇게 3D 직종으로 많이 또 오셔가지고 버티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약간 중추를 정말요.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신 노동자분들 많이 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래요. 또. 전반적으로 약간 느꼈을 때는요. 약간 선진국들이 약간 3D 업종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안 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저개발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되면서. 근데 또 트럼프라든지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민자들 이주 노동자들 이런 사람 엄청 혐오하잖아요. 불법 체류와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그런 산업이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자란 국민들은 그런 일들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값싼 노동력이 없으면은 일이 안 되는데 거꾸로 또 그것 때문에 쟤네가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해서 뭐 지금 관세도 있고 막 맞습니다. 그런 걸 많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는 백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만들어진 건데 그거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내 직종을 뺏어간다라고 가버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출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실 뭐
그 조선족 화교라든지 그렇죠. 뭐 뭔가 단일 민족의 정체성은 있지만 또 와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 갈 수가 없는 그렇죠. 지금 체제에 와 있잖아요. 단일 민족이 아니기도 하죠. 제조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동남아 분들 굉장히 많이 막 지방 가면은 막 네팔 식당 있고 막 엄청 많더라고요. 요새는 한국인 친구들이 왕따 당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또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됐죠. 시골 쪽 이런 데 학교 가면은 다문화 가정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럼요. 근데 우리는 또 거꾸로 이런 이민자들을 혐오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가요? 지금 분위기가? 일본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폐 끼치지 않으니까 겉으로 얘기는 안 해요. 겉으로 얘기는 절대 안 하는데 마음에 벽이 좀 중국 분들을 있구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확실히 중국 분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느낌. 네네. 근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절대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좋게 보면은 친절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오지랖인 거고 굳이 이제 터치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결혼은 언제? 뭐 그러니까 어떻게 뭐 모여서 얘기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누구 아들은 취업돼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뭐 하면 또 안 돼 부모님 막 가기 싫어하고 막 이런 문화가 확실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확실히 부모가 그 자녀의 삶에 좀 개입하는 그런 게 더 많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사실은 맞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좀 이런 성향이 있잖아요. 바라고 이렇게 포인트네요. 내 말대로 해야 돼. 뭐 이런 문화가 있고 우리 어쨌든 동희 씨도 그런 편견들을 많이 뚫고 나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처음에는 부모님들 약간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저희를 위해서 뭐 자기 자식이면 또 근데 그렇게 하겠죠. 돼요. 근데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라서 결국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니면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제가 취업 못하면 책임져 주세요. 아니면 빨리 나가라 그러거든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동희님처럼 좀 이렇게 해외에서 좀 뭔가 도전하고 싶고 좀 여러 가지 꿈꾸고 싶은데 좀 집안의 반대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있습니까? 좀 부모님 설득시킬 만한? 일단 맞습니다. 설득이 일단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이 다르시면 이게 안 먹힐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어떻게 부모님이 좀 무뚝뚝하신 편입니까? 좀 어떤 편입니까? 엄청 열정적이십니다. 열정적이셔요. 엄청 파이팅이 넘치시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나 해외를 나가고 싶은데 걱정되시는 건 알겠지만 그럼 해외를 내가 안 나가면 여기서 취업이 계속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저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100이면 나가라고 하실 겁니다. 네네네. 근데 또 상위 1% 집안은 근데 그런 집안은 그런 얘기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일자리도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다 있고 뭐 스펙 다 쌓아줬는데 뭐 그러네요. 우리 청소년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일본의 그런 청소년 시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여기 청소년 시절에 표본이 있습니다. 여기 끝나면 학원 가시고 끝나면 뭐 정말 그 초중고 경쟁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자라는데 일본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학원 강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솔직히 찾아보기는 했어요. 학원 강사 자리가 있는가? 학원이라는 게 그것도 있겠죠? 봤는데 솔직하게 거의 없습니다. 학원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았죠. 없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수준이 들 정도로 학원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약간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학교에서만 공부한 것도 충분하고 심지어 고졸만 돼도 취업이 되니까 굳이 공부할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쟁이 약간 덜하다의 연장선입니다. 이게 다르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당연히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끝나고 부활동 가잖아요. 부활동이 뭐예요? 동아리. 뭐 축구공 차고 부활동. 야구하고 그리고 걔네는 그 학교마다 이런 그 클럽이 잘 돼 있더라고요. 엄청 동아리 문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 겁니다. 우리 김영 씨도 또 동아리 문화 잘 이끌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 뭐 사실 뭐 저희야 동아리가 있지만은 그 저도 일본어 강의를 강의가 아니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그 부활동에 대한 사례를 되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활동이 뭐의 약자예요? 그 이름이 부활동이에요? 뭐 동아리 부활동. 부활동. 되게 잘 돼 있다고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검도 뭐 궁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랑 조금 솔직히 다양성이 좀 격이 차이가 나요. 엄청 다양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활동 같은 거 하면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일을 하냐? 교육 외에 대외 활동이 되는데 여기는 그러면 일본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와서 학원 한 3바퀴만 돌리면 바로 그냥 왜 우울증 걸리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워낙 그게 그냥 습관화돼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여유가 그 청소년들도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삶을 갖고 살고 있군요. 저 솔직히 제일 부럽습니다. 일본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여유. 경쟁 없고 여유 있는 거. 여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어쨌든 그런 여유를 좀 택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하면 주변에서 되게 그 시선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이 시간에 너가 놀아도 돼? 부담을 좀 주시죠.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정말 신경이 없고요. 그래. 나쁘게 얘기하면은 너가 뭘 하든 정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는데 이거는 또 근데 사람마다 기호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나한테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거면 한국 쪽이 괜찮고 반대의 경우는 일본 쪽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또 근데 지금 다 우리가 어쨌든 빨리빨리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느릿느릿하고 불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불편하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그런 심적인 좀 안정이라든지 여유를 취하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일할 곳도 많고 일할 기회도 많고 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병 씨 뭐 마지막으로 뭐 할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주제가 이제 해외를 떠나는 청년들인데 그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뭐 비단 좌절이나 실패나 포기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과 하나 용기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들이 왜 그걸 선택할까를 보면 이득이 있기 때문이라 보거든요. 가령 뭐 경제적 이득이든 사회적 이득이든 정서적 이득이 있겠죠. 근데 그 한국의 어떤 뭐랄까요? 살아왔던 그곳을 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떠날 만큼의 그 이득이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한국에 남았을 때 이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우리 지키고자 하는 입장이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지역에 남는 게 흔들리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제 각 세대가 책임져야 될 그 값을 넘기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청년 세대 간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떠난 사람들을 그냥 떠나는구나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올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이 추세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좀 의지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또 해외로 빠져나간 것과 더불어 청년이 줄고 있으니까 그럼요. 숫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고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말 잘하시죠, 우리 김 씨. 어마무시한데요. 아닙니다. 저랑은 약간 오늘 너무 00년생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든든합니다. 여유. 저희가 오늘 창원 쌤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기병 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문학적이셔가지고 저랑 약간 아닙니다.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모여서 뭐라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끼리 목소리도 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중요합니다. 있는 거.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희님도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든 하고 싶어서 해외로 나간 거고. 그렇죠. 저희도 이제 모여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이걸 하는 것도 기병 씨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럼요. 여러 가지 뭐 활동도 하고 있는 거고 해서 우리 청년 세대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저희 셋이 이제 청년들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조금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취업이 좀 안 되고 한국에서 살기가 조금 솔직히 좀 벅차기도 해가지고 해외 택한 그렇죠. 네. 심지어 또 갔다 왔는데 뭐 좌절해서 그냥 한국에 다시 와야겠다 이게 아니고 또 갈 겁니다. 더 좋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혼자 얘기하면 좀 스피커가 작아서 잘 안 들릴 수 있지만 정치권에서 좀 저희 같은 청년들 나가는 맞습니다. 것들을 좀 좌시하지 말고 정말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그렇죠. 저도 한국에 남아 있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안 돼요. 해외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강하게 드는 거죠. 어쨌든 또 여러 가지 일할 자리들도 많이 생겨야 되고 그에 맞는 또 대우도 더 좋아져야 되고 하는데 사람은 점점 서울로 몰리고 있고 청년 세대는 점점 줄고 있고 또 고령화는 점점 가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또 값싼 노동력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서 또 여러 가지로 진짜 서울에 올라와서 살려고 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뭐 월세 뭐 생활비까지 하면 거의 뭐 월급의 반 정도가 거의 월급만 들어오면 스쳐 지나가고 집을 살 수가 없죠. 이러다 보니까 또 돈은 못 모으고 이런 결혼은 또 늦게 하고 또 근데 주위에서 이제 또 이렇게 압박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저 환멸을 느껴서 네. 해외로 나가는 청년들이 진짜 많은 네네.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인도.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뭐 안 좋다, 뭐 왜 우리나라에서 좀 더 해야 되지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뭐 먹고 살 게 없고 그렇죠. 힘든데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예, 우리 한 명 한 명의 책임입니다. 뭐라고 하시기 전에 예, 여러분들께 우리 다 기성세대 조금 책임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맞습니다. 사실 해서 저희도 있고요. 예, 네. 사회적으로도 좀 건강한 이런 건설적인 토론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 몇 달 사이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예, 좀 그래도 이런 게 어쨌든 사회적 논의가 좀 많이 돼야 될 네네. 필요가 느껴집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지니까 되려 말할 수가 없어지는 것 같아 너무 슬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엮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해 뭐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저희 청년들 세대에서도 대화할 때 이렇게 주제로 얘기 나오고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치 얘기, 뭐 사회 얘기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어 보이고 진부하고 좀 뭔가 약간 그죠. 좀 뭐 네. 아재 느낌 나. 민감하니까 안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정확합니다.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세대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해야 있다고 됩니다. 느껴지거든요. 우리 김영 씨는 뭐 거의 토론을 밥 먹듯이 하십니다. 뭐 활동가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실 김영 씨조차도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친구들 나와서 술자리에서 갑자기 야 근데 청년 세대가 말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은 저 정치적인 놈부터 이제 이제 들어가는 거. 바로 이렇게 술이나 그렇죠. 먹어라 이런 그렇죠, 취급받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좀 터부시되는 문화가 아니고 저희 터부시.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청년 세대 사이에서도 건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기성 세대와도 또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럼요. 문화도 필요해 네. 보이고 여러 가지로 오늘 동인님이 오셔서 그 본인 해외 경험담도 재밌게 네. 얘기하시면서 좀 생각해볼 주제가 상당히 많은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 좀 우리 정담 살롱 공유 좀 특히 많이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 거 올라가면 반드시 공유. 네, 저희 떡상을 좀 기대해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위에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좀 봤으면 네, 좋겠어요. 좋습니다. 예. 자, 정담 살롱 6회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은 게스트분과 함께 방송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담 살롱 6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